까먹은 아웃 됐어요. 예. 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강은 지난주에 했던 10당 중에 천문계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갈까 싶었습니다. 천문 계합인데 이게 지금 책마다 설명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또 이야기를 첨부시켰었는데, 그러나 근본 뜻은 천문계합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능위 자호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앙커자 뜻이죠. 앙커자 이렇게 했는데, 요 능위가 지난번에 했던 10장의 제목이 되는 거죠. 능위가 되는데요. 이 천문계합이란 이 용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또 사람한테 천문은 이게 백회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 사람으로 말하면 단전호흡이나 또 명상, 이 참선 같은 거 했을 때 이 천문이 열리면은 우주 영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이 열리는 그런 곳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이 자연이 흘러가는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게 그러다 말했었는데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은 이 파장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우주 만물 파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파장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이게 이게 보통 지난번에 시간으로 말하면 자시죠. 밤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오시인데, 나도자 오시인데 한나이 되고, 다시 자시가 되고, 또 오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이 흘러가는 거죠. 계절로 말하면 이게 지난번 이것 때문에 다시 이것도 계절로 말하면 동지가 되는 거죠. 동지. 이거는 낮주자가 돼가지고, 낮주자가 돼서 그림 왔다 지금. 낮주자가 돼가지고 이 하지가 되죠. 하지가 되는데요. 이 동지를 주역의 개를 기를 때는 되게 어떻게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위에는 지고 아래니까 이 지뢰 우레를 했죠. 그래서 이걸 복계라 그래, 복계. 일왕이 시생한 날이죠. 그러고 요거 하지는 뭐냐면 한여름이니까 양계, 공계에서 이건 천이고 이건 바람풍자리 풍, 바람이 이제 쓰는데요. 천풍 구계라 그러는데, 이 구계인데 이 구자는 만날 구자예요. 만날 구자.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 세상 흐름을 저는 황산덕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꼭 들어봤어요. 황산덕 선생이, 이거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지금 복기란 책이 있어요. 복기란 책. 복기란 책인데, 이 복기란 책이 요 괴 두 개를 가지고 1년 12달 365일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표현한 건데, 책이 재밌어요. 복기란 책인데요. 볼만한 책입니다. 오래됐지만도 역시 아직도 그 내용이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천문을 말하면 이 10개자 다칠합자인데, 이 동지가 되면은 열렸다가 그 다음에 하지가 한낮이 되면 닫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당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이 자연현상에. 그래, 이 천문계합이에요, 천문계합. 자연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천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앙컷처럼 할 수 있냐, 이게 능이니까 앙컷처럼 능이 앙컷 할 수 있냐는 건데, 이 앙컷이란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 자연 현상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앙컷에 나온 거죠. 근데 앙컷과 같이 끊임없이 이 자연 현상을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천문기압인데, 그런데 이 10장이 제일 첫 구절이 어떻게 있냐면은, 이미 봤지만도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을 제자입니다. 제 0, 100이죠. 10장이 나오는 게 10장. 10장을 피워놓으면 돼요, 10장은. 근데 영자는 여기에 홈과 같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홈백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제 영백, 이 영백을 포 1 하나로 껴안고 능, 무, 이, 호화, 이렇게 첫 장 시작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영혼과 육체, 이거는 영혼이죠. 이건 육체. 영혼과 육체를 갖다가 이 영자를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백은 육체인데 이 운영할 영자니까 운영하는 것은 혼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실을 쟀자니까 사람이 영혼을 싣고서 포일은 왜냐하면 이게 영육의 합이죠. 영육 합일이죠. 이게 하나로 합하는 게 영육이. 영육이 하나로 합해가는데 이 그림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여름인데 양이 극강할 때 음이 들어가 있고 음이 극강할 때 양이 들어와가지고 서로가 껴안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노자의 말은 무유의 개념이에요. 무유의. 그리고 영혼과 백이죠. 혼백 같은 혼백 똑같은 거 혼, 그 백 같은 백, 혼백. 이 두 개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 자연의 천문은 그러니까 자연의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는 거죠. 하듯이 하면서 만물의 모든 존재한테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시한 거죠. 10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10장에서 딱 나오는 게 현덕이 나와요. 현덕. 10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걸 현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덕이라는 구절은 노장 철학과 유가 철학이 똑같아요. 거의 참 똑같다고 거의 비슷해요. 말하는 것이. 무엇이 비슷하냐면은 이 덕의 문제는 유가 철학에서도 이게 덕은 뭐냐면 1000명이 들어와야 돼. 1000명이. 중에서 1000명이 들어와가지고 덕이 되는데 그 덕이 생명을 갖고 있는 명대가 되죠. 발대. 명대가 되죠. 그러니까 덕은 1000명이 개인 속에 들어와서 명덕을 작용하니까 이거는 개인의 개성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나가. 개인적이죠. 그 다음에 도가 쪽에서 이 덕은 뭐냐면 이 도란 것이 있는데, 도는 우주의 원리인데, 이거 설명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원리인데, 이것이 개인 속에 들어와서 덕이 된다는 거죠. 그 똑같다는 겁니다. 유가 철학과 덕은. 그러니까 이 덕을 갖다가 이렇게 천문개합하듯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 생명력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만물한테, 모든 만병성한테 그 힘을 부어줘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10장 현덕을 가진 사람 보는 거죠.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이 현덕을 가진 사람은 이게 좀 덕 중에 제일 지정한 게 뭐냐면 노장은 도경과 덕경이 있다는데 덕경이 제일 첫 머리가 뭐냐? 상덕 부덕이에요. 이 38장인데 38장에 이건 다 덕경인데 덕경이 제일 첫 기절은 뭐야? 상덕 부덕이에요.
최고의 덕은 자연의 덕이니까 덕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도경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뛰어난 지도자나 리더들은 자기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한 자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그게 이제 무의지치라고, 정치로서 무의지치인데, 무의지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최고로 보는데 이거 상등 부덕과 똑같은 거죠. 이 덕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은 근본은 어떤 이 우주, 진리, 하나인데 그 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노장적 스타일의 방법이 나오고 유가적 스타일의 방법이 나왔을 뿐이지 전혀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천문개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들도 다양하고 많은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자연이 끝님 봄, 여름, 봄에 씨앗을 뿌렸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열리는 거죠. 열리면은 사기 돋아 이파리가 쫙 돋아 크다가 그 다음에 한여름 되면, 하지름 되면 속으로 수렴하는 기운이 있죠. 그럼 열매가 다시 맺히는 거죠. 그 닫히는 거죠. 그러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무생명들이 살아가는 게 바로 앙커 자월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 생명의 흐름의 능력을 발휘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곧 노자의 말하는 지도자이 되고, 그게 바로 현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 제일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노자라는 분도 이 도라해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어떤 세계를 하는 것이라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 인간을 벗어나서 없으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느냐는 문제를 두고 유가가 됐든 또 노장이 됐든 간에 각자 바라보는 거예요. 도가 됐든 간에 바라보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이걸 벗어났었기 때문에 도가에서도 바로 끊임없이 말하는 자기 수양의 문제, 수양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수양의 문제. 그 수양의 문제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근원인 도를 아니까 본체로 이랄까 하니까 보통 이 우주의 본체론, 우주의 본체. 그러니까 이 우주를 했죠, 우주.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수양에서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론이고, 그다음 세 번째 정치론이 간다는 거죠. 정치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와 10장 똑같이 사람이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그 수양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노장처럼 똑같은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상 때문에 한비자나 손무 같은 사람이 그걸 끌어와서 자기의 철학체계로, 법가의 철학체계를 갖다가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이래서 요 근래 이따금씩 잘못 생각하면 유가와 도가 전혀 분리된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특히 요 근래 유명한 이 도월 같은 분도 유가 철학과 도양 철학은 같이 봐야죠. 그런가 보고. 그런 식으로 이 유가와 도가를 봐야 되고, 오늘 제가 다시 했던 건 이 천문 개합에 대한 문제가 지난주에 설명이 뭔가 좀 미미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오늘 다시 하게 되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노자를 강의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정밀로운 깊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다시 앞에 부족한 걸 다시 강의를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고, 오늘 이제 들어갈 강의는 결국은 12장인데, 이 12장은 이 노장 철학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오행사성이 나옵니다. 오행사성이 나오는데, 이 오행사성이란 것이 언제부터 나왔냐 하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보통 오행 사상은 오행이라 하지 않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음양오행 사상이 정리된 것도 이 육아사상이나 또는 노장사상이나 법가사상처럼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 정리됐다는 거죠. 그것도.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제자백가 중에 음양가가 있어요. 음양가가 있는데, 그 음양가가 누구냐면 이 추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추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음양오행적인 논리가 아마 내려오고 있었겠죠. 정확히. 그런데 이 최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죠. 이것은 거의 모든 사상이 그 이전부터 내려온 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육아도 정리되고 도가도 정리되고 법가 정리되지, 그게 창조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죠. 사상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도 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형성되듯이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사상도 이때 정리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 불교 뭐 전부 다 이때 되는 거죠. 마비리아의 자이나교 뭐 전부 다죠. 이때 정리된 건데. 그런데 이 음양오행 사상이 이게 이 노자의 등장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노자 철학에서 추연에 영향을 끼쳤나, 추연의 음양오행 사상이 도가 쪽으로 들어왔느냐, 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추연의 음양오행이 도가 속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학술적으로는. 학문적으로 지금 이제 논문도 되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자란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저 주간노자가 있는데, 이 제일 오래된 건데, 이 주간노자를 초간노자라고 되게 제일 처음 나왔다고, 초간노자. 현재 한 5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5분의 2 된 초간노자에서는 이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추연 이후에 음양오행 사상이 들었다면은, 노자가 정리된 것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이 후기에 정리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부 다 완결된 거는. 그러니까 이 주가는 정리된 게 아마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 초기, 그때 정리가 되지 않았나, 5분이야 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자, 다시 말해서 이 노담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걸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날 내려온 것은 이게 바로 백서인데, 백서노자가 바로 이 춘추 말에서부터 전국 한초거든요. 한초에 정리된 노자가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초에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게 백서예요. 백서. 그 백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정리된 것은 적어도 춘추 말기에서 이 전국 말기, 한나라 초까지 계속 정리가 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백서를 기준했을 때. 그런데 그리고 이 주간노자가 발견되면서 오늘날 이게 1993년도에 발굴되는데, 1993년도에 발굴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석하기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00년 됐다 봐야 되겠죠. 2000년대 좀 돼까지 해석이 시간 걸렸다 보면. 이래 되면서 현재 왕필 노자가 주가 되어 왔던 해석에 대해서 이 주간 노자가 들어오면서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게 13장의 주간 노자가 나오는데, 실은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주간노자가 이게 그 음양오행상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주간노자가 들어오면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은 이 왕필노자가 갖고 있던 사관, 이 왕필인데, 왕필노자는 한나라 위진남북지시거든요. 그러니까 AD 한 200 몇십 년 되니까. 그러니까 위진남북조시인데 혼란할 때인데, 이게 위진남북 때가. 이 혼란한 시기에 왕필이 등장해가지고 이 노자를 정리하는데, 오늘날 통행본이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행본 거의 모든 노자는 이게 왕필로 정리한 노자, 이게 통행본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왕필이 노자가 정리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한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때는 육아가 한무제가 동중서의 육아를 갖고 국결했다지만도 굉장히 도가가 발달됐었는데, 한나라 무제 때가 이 동중서에 해가지고 육아가 국결되죠. 육아가. 그러면서 이 한나라 무제가 국결을 삼는 그 상황부터 한나라 내리막길 가는 거죠. 이렇게. 이 무제 때 정점 찍고. 그러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세상이. 육아 철학이란 것이 결국 뭐냐면 지도자들이 자기들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수양의 학문 빠져버린 거죠. 유학도 원래 수양 학문인데, 논어에 보면 명자고. 빠져보니까 이 위진 남북조쯤 되고 보니까 왕필인데 유명한 도여명 같은 사람이죠. 도여명은 뛰어난 시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유학이 갖고 있는 세계가 허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왕필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에서 약간의 자기 도가적인 사고를 접목시켜서 해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백서노자하고도 다른 게 있고 주간노자와 다른 글자가 들어가요. 앞으로 나겠지만 뭐 인의를 거부한다, 그건 원래 주간에 없었거든요. 그건 전부 다 왕필이 해가지고 정리된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하는데, 이 음양오행사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이 음양오행사상 가지고 가장 많이, 이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사주명리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름 짓는 성명학, 그리고 풍수, 양택, 음택, 이 전부 다가 음양오행사상을 발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사상이 오늘날 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12장에서 노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소위 그 음양오행사상을 가지면서 세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를 고착화시켜서 그 본인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자연심을 상실한다 보는 거예요. 이 자연심은 어떤 오행이란 틀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 아니고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는 흐름인데, 이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는 흐름이 오행이 들어오면서 고착화되어서 이 자연의 본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노자적 사고에서는. 그래서 이 12번의 그 제목에 보면 욕검인데, 검욕인데, 이 12번은 가상공 이야기가 이게 검욕이라 했거든, 검욕. 이 검자는 단속할 검자, 다스릴 검자인데, 욕심을 단속한다, 관리한다 말이죠. 욕심이 뭐냐면, 오행처럼, 음양오행처럼 각자 분리된 사고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눈앞에 분리된 사고를 통해서 갖고 난 거예요. 나는 빨간 것을 좋아해, 나는 파란 것을 더 색깔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럼 이걸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놓은 거죠, 바로 12장에서. 그래서 이 오행 철학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잠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나누어진 자료에 의하면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그 자료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쪽에 아주 그 정리가 잘 됐어요. 한쪽에. 저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이고, 이게 중앙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에요. 왜 북이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그 북반구에 살면서 가장 인간이 편안한 삶은 남양이 남양. 그래서 왕도 남면을 해야죠, 남면 지도자. 그러고 신하는 북면을 하죠. 신하는 북면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남쪽으로 가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그러니까 이 흐름이 해가 동쪽, 내가 북방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 흐름이 이 자연이 흘러가는 흐름을 본 거죠. 화상이.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 이 북이 뭐 제일 처음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6자가 수 있고 2와 7인데 이게 보통 7이고 3, 8이고 이게 뭐 수는데 이게 앞으로 그 뭐 하도 낙서할 때 이건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중앙 50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피타고라스도 똑같은데 수로서 만물의 흐름을 드러낼 수 있다 보니 이게 하도예요. 하도. 이건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 책 갖고 오신데 나오지만 이게 하도예요. 하도는 십진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주의 흐름의 상을 잡아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리학이나 또는 성명학이나 풍수학도 근본 태도는 여기서 나는 거죠. 전부 다가. 그 동쪽은 이제 목기가 되고, 오행에서. 남쪽은 화가 되고, 이게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이건 수가 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여기서 한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토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삼복이라고 여름에 그 복잔치 하잖아요. 초복, 중복, 상복. 그 복이 바로 요 넘어가는 요 겨운데서 꺾어지는 게 기운을. 그게 삼복을 하는 건데. 복을 한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색을 보면은 이게 오색, 제일 먼저 하는 오색인데 색을 보면 청색이고. 뭐 나무는 파랗고. 그 다음 여름판은 적색이에요. 붉은색. 태양이 붉은색이고. 흙은 황색이죠. 누러니까 황색이고, 수방 금색이에요. 새가 반짝반짝한 금이잖아요. 뭐, 이 백자가 하얀 백자 되지만도 새의 날 같은 거죠. 물은 흑색이에요. 흑색. 이렇게 색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요 원래 미술하는 사람들은 심리 뭐 파악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하는데 오행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두 번째 이제 오행 나오는 게 뭐냐면 소리. 선생님, 우선님 계시네. 제일 가운데가 궁상각시, 이 가운데 토기에 궁음이에요, 토는. 저쪽은 상음이에요, 상음. 한시에 보면 상이라는 소리야. 상의 소리라는 상소리. 그거는 되게 쓸쓸한 가을 소리인데, 한시 많이 나와요, 이게. 이거는 악부시부터 나와요. 악부시부터 위전남북시에서 뭐 상성에 이렇게 소리를 많이 쓰는데, 가을의 소리, 가을에. 궁상, 각은 이게 봄 기운이고, 여름, 목이고, 봄이고. 그 다음에 치자, 각시, 우. 이렇게 해가지고 오음이 또 나눠진 거죠. 궁상각시우. 그리고 궁상각시우는 여기 뭐 우수성이 전공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궁상각시우는 음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기운을 표현할 수 있는 요즘 단조, 장조 크듯이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궁상각시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응계는 뭐냐면은 12유리에 있어요. 윤료가 있어요, 윤료를 값 발표해요. 그건 좀 높나죠. 보통 악기 달려서 그 윤료를 표시해요. 악기는 표시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맛은 이게 이 제일 제가 한 게 이게 시면 산이죠, 이게. 응? 산. 아주 식초. 산의 맛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그 금은 이 매운맛, 신맛. 북쪽에는 그 짠맛, 쌀함자. 쌀함맛. 이거는 감초. 이 감초가 대표의 담자. 그 화가 뭐야? 네. 화가 쓴맛이네, 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행이 돌아가는데, 그게 지금 정리한 책에서 굉장히 정리 잘 때 조만한 건데.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한의학에도 요 맛을 통해 가지고 병세치라는 것도 나오죠. 맛을 통해 가지고. 단맛은 대일병의 감초의 맛이고. 그런데 이러한 논리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오행에서 상수학이라 그래요. 상수학. 상과 수인데 상수학인데, 이 상수학은 제도권에서 잘 안 합니다. 성대 저도 공부해 상수학 안 해요. 주역을 한다면 전부 다 의리학을 해요. 의리학은 주역을 펴놓고 난 다음에 주역에 나오는 건께 공께에 있어요. 그 글자의 뜻을 새겨가지고 이치를 새겨가는 공부를 하지, 이 상수는 안 해요. 상수학이 잘못 흘러가면 뭐냐면, 아까 사주 팔자 명리하듯이 잘못하면 사람이 운을 보는데 사이 맥힌다는 거죠. 그런데 상수학이 운이 보이는데 맥히는 거 왜 거부했냐? 여기 중단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생멸을 넘어가도록 굉장히 의식을 확장시키는 건데, 이렇게. 삶이 뭐야, 죽음이 뭐야, 의식 확장시키는데, 그런데 이 상수학에 빠지면 인간을 갖다가 한 70평생 사는 것 속에서 흥망성쇠를 당하면서 의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상수학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 12장에서랑 똑같이 사람이 뇌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뇌에 대해서, 이 뇌는 한 1000억 개 정도에 대한 세포가 있어요, 세포. 이걸 유로이라 그러는데,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 되게 한 10,000개 이상의 시냅스를 해가지고 연결점이 있어요, 시냅스. 연결점인데, 이 시냅스는 요게 세포 하나에 한 10,000개 정도인데, 이쪽에도 세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의 시냅스 사이는 요 공간 비어 있어요. 시냅스와 시냅 연결, 공간이 비었어요. 비었는데, 이 공간에서는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의 화학물질이 나와요.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스파크를 흘리면서 이 화학물질이 주고받는 거예요. 이 전류가 흐르면서. 그러면서 연결만 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자기 패턴을 만든다. 패턴을.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연결을 통해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패턴화가 해마에 저장이 되면 그것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내가 패턴화가 된 자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는데, 문제는 김대식 교수라는 사람, 요 근래 카이스트 교수 중에 뇌과학자인데, 그분 책 보면, 그분 뇌과학자 책 재밌는데, 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뇌가 그 오류와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김대식 교수 책 재밌는 편에 뭐냐면, 뇌는 이게 캄캄한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세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감각 작용을 내가 판단해서, 이게 입력이죠. 이게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을 통해서 들어오면 각자 그것이 뇌에서는 뭐냐면 자기 패턴화된 과정을 겪어서 어떤 직관이죠. 직관적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해서 출력을 시킨 거지, 출력을. 그런데 이 입력에서 출력이 될 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같이 이렇게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은행나무 단풍잎 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은행나무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은행나무를 보고 그릴 사람은 다 다르죠. 그 이유는 그 은행나무를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란 패턴화된 조직이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자기 스타일로 출력해내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지난번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전쟁 아실 겁니다. 그 전쟁 때, 그 세르비아 보스니아 전쟁 때, 세르비아는 이제 기독교 대 보스니아는 그 이상계죠. 그런데 그 세르비아계 가지고 보스니아계를 갖다 인종 총수를 하는데 하루에 수천 명 죽여요. 그것도 조전해서. 그것도 한 동네에서 같이 살던 이웃이에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놀래 다니던 그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자식들인데 종교란 정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조전 사기에서. 거기서 세계 뇌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같이 한 학교 동기 동창회에서 친구들인 사람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죽일 수 있냐. 거기서 뭐냐면 이 패턴한 말이 굉장히 강히 나와요. 그 지도자들이, 세르비아계나 보스니아 지도자들이 이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세뇌를 시켜 패턴을 만들어버린 거야. 상대를 악으로 몰아버린 거죠. 그래, 그 채했던 사람이 죽여도 죽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라고 그게 뇌과학자들이 연구하게 된 거죠. 그렇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직관에 의한 판단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은 그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보통. 인간의 이성은 거의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직관적 판단할 때 감성적인 판단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특보마?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호오의 분리를 자기가 감성적인 평소 때 자기 삶의 패턴화된 논리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나 하면은 이성이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뇌과학자들이 연구해낸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논리란 것이 보편성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 끝내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대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두 가지 호오의 문제 대대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의식이 올라가야만이 이 패턴화된 논리에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의식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가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가 갖고 있는 호의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거기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래 이랬었다, 뭐 어쩌고 하는 거죠. 요즘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보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자가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도 거의가 춘추 전국시대니까 끝냄없이 전쟁을 통해 싸워가면서 상대를 죽이고 그 다음 빼앗고 하는, 그런데 그 빼앗고 하는 논리들이 뭐냐면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옷에 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에 갇혀가지고 그 논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착화된 사고를 벗어나가지고 근원적인 문제에서 자기 의식 확장시키면 그것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시 전체를 보인다는, 전체로. 도란 전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지금 12장에 뭐 이야기 짧은 글인데 이야기 많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 중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주역에 대한 문제인데, 주역 계사전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그 10장을 갖다가 끄집어낸 것도 비슷하지만도 이 원래 역유태극이라 가지고 이 역이란
세계, 주역에서 여기 도의 세계였지. 이 도의 세계는 태극이 있었다는 태극. 주량계 무국이 태극할 때 어떤 거죠? 그래 태극에서 생양이가 나온 거죠. 양이가. 양이가 이거 음양이죠. 음양이 나온 거죠. 그럼 양이 생사상이고 사상 이게 동서남북과 똑같은 거예요. 뭐 인이에요. 동서남북. 그 뭐야 태양, 태음, 뭐 소양, 소음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원래가 뭐 다 버치라도 돼. 그 사상 생팔괴, 사상이 그 다음에 생팔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10장과 또 통하는 문제인데 이 세상은 하포, 아이고 너무 많이 썼네. 지포자야. 하포, 지위, 이거는 곤이야. 이거 음이죠. 음이죠. 문을 닫는 거 하살자. 그것을 일러서 공이라 한다는 거예요. 저 계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벽호, 열벽자예요. 벽호, 지위, 건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문을 여는 게 열벽자예요. 이 개자고 통하는 거죠. 천문, 지합할 때 똑같은 거죠. 이거 거의라. 그런데 이 건곤에서 이 건곤이 일합 일벽을 위지병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한 문 합하고 그 다음에 일벽 그걸 갖다가 위지병이라 이걸 변화를 한대 변이 한 문 열리고 닫히는 것도 같이 이게 세상 변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역 계산이 나온 건데 그 지난번에 봤지만 주역 계사전을 쓴 사람들은 틀림없이 노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논문이 나와야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식의 방법이든 노야 노자의 승인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음양가들이 노자에 좋은 문제는 학자들마다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실이에요. 계사전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래 불굴 위소라 이것이 이러면서 끊임없이 왕래하는 거 불궁 이것을 위지 통이란 거예요. 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태극이 있어 가지고 그 태극을부터 해서 모든 현상계가 일어나는데 그 현상계가 돌아가는 방법은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고 하는 변화를 통해서 이 수없이 많은 흐름을 갖다가 궁하지 않고 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의 계사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음양오행의 토대도 여서 나오는 거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오행처럼 했던 얘기는 앞으로 오행도 좀 이렇게 비슷한 것도 나오고 이건 또 알아둘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하도 낙사할 때도 이런 게 발판에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때까지 계속 머리 돌아가다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건데요. 자,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이제 노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노자 당시에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싸우면서 이 지도계층, 지도자들이 싸우면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이 삶의 현상이죠. 이 민이죠, 민.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도대체 벗어나가지고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한 현상계를 벗어나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시야를 오문의 12장에서는 뭐냐면 자기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전부 다 집착하게 되는데 이 몸이 없는 데에 의식이 모이면 이게 없어진다 주장하게 되는 거죠. 12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몸이 없어지냐는 사람이. 이건 없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노자 사상이 나오게 된 거죠.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없다는 거, 몸이 없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아인 자기가 이 자연 속으로, 자연의 흐름 속에 맡기게 되면 이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대아로 바뀐 거예요. 큰 자기로. 그러면은 대상을 봤을 때 몸으로서 봤던 소아의 욕망들이, 검욕이라 아까 이 제목 검욕,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긴다. 이 제목이 바로 검욕이. 그래서 욕망을 단속하고 관리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전보다 뭘 해야 된다, 내가 꼭 뭘 해야 된다, 나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가 전부 다 나의 경쟁자이면서 나와 다툼의 대상이 돼가지고 갈등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을 없애가지고 그 없앤 의식을 통해가지고 이 대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그 흐름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면 모든 현상들이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는 게 여기도 성인이나, 그래서 성인은 바로 위복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짧은 게 있는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천지 기압의 문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음양 오행 철학도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역의 특히 계사전과 단사편은 이 주역 노장 철학하고 굉장히 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바탕에 깔리는 게 통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곧바로 다음 시간에는 그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